혹시 외신이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했다면 믿어지시나요? 포브스가 한국을 강대국 6위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일본보다 더 높은 순위입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외신이 소개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뛰어난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하셨겠죠? 하지만 6위와 8위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6위 대한민국, 8위 일본. 네, 대한민국이 일본을 2단계 앞섰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도 동일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6위, 일본 8위, 두 개의 서로 다른 평가기관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순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력. 한국의 GDP는 1조 8천억 달러, 일본은 4조 2천억 달러입니다. 절대적 규모는 일본이 앞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률입니다. 한국 2.8%, 일본 0.9% 거의 3배 차이입니다. 1인당 GDP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 35,000달러, 일본 34,000달러. 한국이 역전했습니다. 군사력은 어떨까요? 글로벌 파이파워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5위, 일본은 7위입니다. 기술 혁신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일본은 12위입니다. 문화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에서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한국 6위, 일본 27위. 이런 발전과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2020년 한국은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10위권 바뀌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6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반면 일본은 2020년 5위에서 2025년 8위로 3단계 하락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입니다. 18세에서 34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더 영향력 있는 국가를 물었을 때 한국 62%, 일본 31%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미래 10년 내 더 중요해질 국가라는 질문에는 한국 74%, 일본 19%였습니다. 이 순위 발표에 대한 전 세계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CNN 한국의 놀라운 부상, 아시아 파워 균형 변화의 신호. BBC 디지털 한류가 만든 새로운 강대국. 파이낸셜 타임즈 일본 경제의 정체와 한국의 혁신적 성장. 가장 흥미로운 건 일본 언론의 반응입니다. 아사히 신문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 무엇이 문제인가? 니온 게이자이 한국 모델에서 배워야 할 때. 마이니치 젊은 세대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이런 역전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일본의 생생한 반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인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때 일어났던 믿기 어려운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특히 일본의 한 베테랑 기자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시하라 다케시라는 64세 일본 기자였죠. 도쿄 신주쿠 한복판 40년 역사의 신문사 12층 편집국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어요. 1985년 입사 이후 40년간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은 채 평생을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글을 써온 분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타자기와 함께 우길기 배지가 놓여 있었어요. 오전 10시 15분 편집장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소식이었죠. 이시하라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어요. 처음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5초 10초가 지나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말도 안 된다. 이건 조작이야. 였어요. 4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 보는 격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해요. 그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포브즈와 US 누즈 사이트에 접속했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시하라 기자의 머릿속에 1988년이 떠올랐다고 해요. 서울올림픽 취재차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때 말이죠. 그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한국이었거든요. 199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취재할 때도 우리를 따라올 수는 있어도 앞설 수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2000년대 한류 열풍에도 일시적 유행일 뿐이다. 진정한 문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숫자가 그의 모든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일본 우이론 근거 자료집이라고 직접 만든 자료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GDP 절대 규모 일본 4.2조 달러 대 한국 1.8조 달러. 봐라. 2배가 넘는 차이야. 인구도 일본 1억 2천만 대 한국 5천만. 인구도 2.5배 차이다. 영토는 거의 4배야. 그리고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기사 제목은 한국 6위? 허상에 불과한 순위 조작의 진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편집국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30대 기자 야마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시하라 선배, 이번 순위는 인정해야겠는데요. 이시하라 기자는 나중에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그 애가 계속 말하더군요. 한국의 혁신 기술, 문화 영향력. 객관적 지표들이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객관적? 너희들도 세뇌당한 거야. 40대 기자 사토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시하라는 반도체. 그건 우리 기술을 배운 거 아니야? 우리가 가르쳐준 건데. 라고 반박했다고 해요. 그날 밤 이시하라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한국 GDP 성장률 조작설, K-팝 글로벌 차트 조작 의혹, 한국 군사력 과대평가. 하나씩 검색하며 반박 논리를 만들어 나갔어요. 하지만 찾을수록 한국의 성과들이 더 뚜렷해지더군요.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TV에 나가서 이 허상을 깨뜨리겠어. 다음날 오전 이시하라는 편집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 저를 토론 프로그램에 보내주세요. 이 거짓된 순위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편집장이 상대는? 하고 물으니 한국에서 누군가 나올 겁니다. 젊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죠라고 답했다고 해요. 이시하라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을 거예요. 좋습니다. 40년 기자 경험으로 그들의 허상을 깨뜨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노 기자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도쿄 방송국 스튜디오. 오후 8시 생방송 아시아 투나이트 녹화 30분 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에는 이시하라 다케시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모습으로 말이죠. 반대편에는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 25세.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스튜디오 전체를 감쌌습니다. 사회자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화제의 강대국 순위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이시하라 기자님부터 의견을 들어보죠. 이시하라가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어요. 이번 순위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GDP, 인구, 영토. 어떤 지표로 봐도 일본이 한국보다 앞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경력의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문화 영향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객관성을 잃은 처사입니다. 김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김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시하라 선생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녀의 일본어는 완벽했어요. 도쿄 사투리까지 구사하며 말했거든요. GDP 절대 규모만 보시면 안 됩니다. 1인당 GDP는 이미 한국이 앞섰어요. 그리고 성장률은 어떤가요? 한국 2.8%, 일본 0.9%.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이시하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일시적이라고요? 김서연이 웃었습니다. 2020년부터 5년 연속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사회자가 끊고 다음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시하라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일본은 반도체의 원조입니다. 소니 도시바.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 준 거죠. 김서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는 삼성이고 2위가 SK 하이닉스예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1위는 대만 TSMC, 2위가 삼성입니다. 일본 기업은 죄송하지만 톱10에도 없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시하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이고. 중국이요? 김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삼성과 SK는 한국 기업인데요. 김서연이 핵심을 찔렀어요. 문화 영향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시하라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 문화는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라이 닌자 애니메이션. 김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일본 문화는 정말 훌륭해요. 저도 애니메이션 보고 자랐거든요. 이시하라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건 뭔가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서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시하라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 유행일 뿐입니다. 진정한 문화는. 김서연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왜 도쿄대에서 공부하는지 아세요? 일본을 좋아해서예요. 정말 존경해요. 하지만 존경한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시하라가 말문이 막혔어요. 4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 겪는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무리를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시하라가 힘없이 말했어요. 일본도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에서 배우고 있는 한국 학생으로서 두 나라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순위보다 중요한 건 서로 인정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방송이 끝나고 이시하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40년 신념이 25세 젊은이에게 흔들린 순간이었어요. 방송 후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이시하라가 고개를 돌리며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그때 김서연이 깊게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이시하라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앞으로도 두 나라가 서로 배우며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하라가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깨달았다고 나중에 회상했어요. 토론에서 진 것도 억울했는데 상대방의 이런 예의와 배려를 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죠.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이 방송은 일본 전역에 충격파를 일으켰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도쿄 생방송이 끝난 지 불과 30분. 일본 트위터의 샵이시하라 기자, 샵한국 학생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20대들의 댓글들을 보면 김서연 학생 말이 맞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현실을 못 봐. 진짜 한국이 더 혁신적인 것 같은데. BTS 보고 자란 세대가 이시하라 기자 얘기를 믿겠어?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근처 스타벅스에서는 22살 대학생 타나카 유이와 친구들이 방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잖아. 한국이 더 쿨하다는 거. K-팝 드라마 게임. 우리가 즐기는 게 다 한국 거야. 야후 재팬 댓글창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50대 댓글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더 격렬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샵탈일본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리크루트 센터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장래 근무 희망 국가 설문에서 20대 응답자의 32%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작년 19%에서 13%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였어요. 23세 취업준비생 야마모토 아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삼성이나 LG에서 일하는 게 소니나 파나소닉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와세다 대학교 취업상담센터 직원도 증언했어요. 최근 한국어 강의 신청자가 3배로 늘었어요. 대부분 취업 목적이라고 하네요. 하라주쿠 거리를 걸어보면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K-팝 굿즈샵이 일본 전통 캐릭터 상점보다 많아졌어요. 19세 고등학생 스즈키 미사키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려고.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도 가고 싶고요. 신주쿠의 한 서점에서는 한국 관련 서적 코너가 별도로 생겼어요. 점장의 증언입니다. 한국 역사, 한국어 교재, K-팝 관련 책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요. 구매자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예요. 도쿄 외곽주택가 한 가족의 저녁 식탁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냐? 아빠는 몰라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 때는 일본이 아시아 최고였는데. 그게 언제 얘기예요? 지금은 2025년이라고요. 이런 대화가 일본 전역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방송 하루 만에 일본 사회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50대에서 60대는 부정과 분노로, 20대에서 30대는 수용과 동조로 반응했어요. 40년간 굳건했던 일본의 자부심이 세대별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 세대의 변화 속도였어요. 하루 만에 한국 동경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분석해 볼 차례예요.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3가지 핵심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거든요. 첫 번째는 군사력이에요. 글로벌 파이파워 평가에서 한국이 5위, 일본이 8위를 기록했어요. 한국은 2020년 6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5위에서 8위로 떨어졌거든요.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이에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1위, SK하이닉스가 2위인데 일본 기업은 탑10에도 없어요. 특히 AI 시대 핵심인 HBM 분야에서 한국이 완전히 독주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문화 영향력이죠. 브랜드 퍼넨스 글로벌 사프트 파워 인덱스에서 한국이 6위, 일본이 27위예요. 21단계 차이라니.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40%, 일본이 5%라는 것도 충격적이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글로벌 경쟁에서 장점이 됐고 젊은 에너지와 위기의식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인 것 같아요. 분석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직접 서울에 가봤어요. 하네다에서 김포까지 2시간 30분이면 가는데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부터가 충격이었어요. 얼굴 인식으로 3초 만에 출입국 통과하고 AI 로봇이 완벽한 일본어로 길 안내해주고 도쿄 하네다도 첨단인데 여기는 한 단계 더 앞서 있더라고요. 강남역 주변은 정말 미래였어요. 20대 청년이 핸드폰 하나로 킥보드 빌리고 지하철표 사고 음식 주문하고 송금까지 다 하는 거예요. 홍대에서는 200명 넘는 외국인들이 줄 서서 K-팝 댄스 배우는 걸 봤어요. 프랑스에서 6개월 동안 한국어 배우고 온 학생도 있고 정말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더라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난 29세 스타트업 CEO는 이미 1억 달러 매출 올리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일본 진출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을 진출할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일간 본 것들이 모두 현실이었어요. 사람들의 자신감, 도전 정신,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 이게 한국을 강대국 6위로 만든 진짜 힘인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시하라 기자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어요. 도쿄 시내를 걸으며 문득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똑같은 거리,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일상인데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신주쿠역에서 지하철표를 사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며 서울에서는 핸드폰 하나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죠.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할머니를 보며 또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70대도 QR코드로 결제하던데 변한 건 한국이 아니라 제 관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편집국에서 후배들과 마주 앉았을 때의 일을 이시하라 기자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30대 기자 야마다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서울은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체면을 차려야 할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놀라웠다.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 40대 사토 기자가 어떤 면에서요? 하고 끼어들었을 때 모든 면에서. 기술도 문화도 사람들의 마인드도. 편집국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다. 그날 밤의 일을 이시하라 기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젊은 CEO, 홍대에서 춤추는 외국인들, 강남역의 디지털 일상. 하나하나 보다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질투였습니다. 순수한 질투. 왜 우리가 아니라 한국일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감탄이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정이었어요. 이제 인정해야겠다. 한국이 앞섰다는 것을. 다음날 편집국에서 열린 비공식 토론회에서 이시하라 기자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주제는 한국 리포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어요. 50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30대 야마다가 반박했어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이미 젊은 세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사토 기자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답했어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날 밤 기사를 쓸 때의 고민을 이시하라 기자는 이렇게 털어놨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목부터 고민이었어요. 한국의 성장, 일본이 배울 점은 너무 굴욕적일까요? 디지털 코리아에서 본 미래. 이것도 간접적인 인정이었어요. 결국 가장 솔직한 제목을 택했습니다. 서울 3일 40년 기자가 본 충격적 현실. 첫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기자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 딜리트 키를 여러 번 눌렀지만 결국 그대로 두었어요. 사실이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의 반응을 이시하라 기자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이 전쟁터가 되었어요. 배신자다.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 하지만 다른 댓글들도 있었어요. 용기 있는 기사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젊은 독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드디어 어른들도 인정하네. 이제야 제대로 된 기사 나왔다. 편집장이 저를 불렀을 때 독자 반응이 뜨겁네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답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시하라 기자는 이런 일화를 들려줬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어 학습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초 한국어 회화. 한참을 고민하다가 책을 샀습니다. 64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집에 와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투른 발음으로 따라 읽어봤습니다. 40년간 한국을 따라잡을 대상으로만 봤던 제가 이제는 배울 대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부터 변했으니까요. 이긴 여정을 지켜보면서 진짜 강한 나라가 뭔지 깨달았어요. 순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나라, 계속 도전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이 보여준 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강대국 순위는 그냥 숫자예요. 중요한 건 그 숫자가 말하는 변화의 흐름이죠. 한국이 상승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변화한다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나라예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변화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고 가치 있는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한국을 위해 여러분의 변화 포부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나라 전체의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밝은 대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